117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삼도류 5위, 6도의 갈림길이라는 신기술로 이무의 도미리보씨에 의해 악마로 변한 거병의 적단을 혼자서 다 베어버리는 조로입니다. 이번 조로 기술의 명칭은 불교의 6도에서 유래한 걸로 보이는데, 6도는 중생이 업보에 따라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6가지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지옥도나 아수라도에 빠진 것처럼 변해버린 거인들을 다시 인간계로 되돌려 놓겠다는 조로의 상징적인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조로는 과거 킹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지옥의 왕, 여망이라 칭했다는 점입니다. 불교 세계관에서 여망은 단순히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육도 중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심판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조로가 이무의 기술인 도미리버씨를 파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무가 강제로 부여한 악마라는 거짓된 인가를 베어버리며 조로는 그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서로를 베어버리는 도리와 부르기입니다. 1174화에서 조로가 악마화된 거병의 적단을 베어 쓰러뜨리자 도리와 부르기가 조로를 잡기 위해 공격을 날렸으나 조로가 공격을 피했고, 도리와 부르기가 날린 공격은 서로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도리와 부르기가 서로 싸우는 모습은 천화도 더천이 리틀가든 시절의 직접적인 오마주입니다. 오다스는 과거 신념의 상징이었던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이번에는 통제불능의 비극으로 비틀어 연출했습니다. 이는 현재 엘바프를 덮친 악마화의 위협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궁코를 슈리공주라 부르는 부르기입니다. 부르기의 언급이 맞다면 과거 부르기, 호위든적으로 복무하던 왕국의 공주인 슈리가 궁코의 인간 시절 정체로 추측됩니다. 현재 부룩은 그녀가 자신의 은인이자 궁코의 아버지를 죽였다며 질책했는데, 이는 이무와 계약을 맺은 하랄드가 그러했듯 세계정부의 흑막과 맺은 계약 때문에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만약 이무가 궁코를 조종해 아버지를 살해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필 궁코여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한 건 이무가 하랄드와 계약한 이유는 엘바프를 자신의 휘하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우문은 이무의 기괴한 집착과 연결되며 향후 비비의 운명을 점쳐볼 수 있는 결정적인 떡밥이 됩니다. 현재 작중에서 이무는 과거의 인물인 릴리에게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그녀를 빼닮은 비비를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궁코 역시 릴리와 비비처럼 푸른 빛의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모가 궁코의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면서까지 그녀를 곁에 둔 이유는 릴리를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가설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가설은 궁코가 겪은 비극이 비비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궁코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모의 꼭두각시인 신의 기사단이 되었듯 이모는 비비 역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거나 영혼을 조속하여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궁코의 살해는 비비가 단순히 납치당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잃고 루피 일당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고하는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부룩은 이미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 사왕 빅맘의 호미즈 영혼 파편을 무력화하며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증명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타인의 영혼을 강제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것이 이무의 힘이라면 그 예속을 끊어내고 영혼의 주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인물은 세계관 내에서 오직 영혼의 왕 소울킹 부룩뿐입니다. 분명한 건 부활부활 열매의 각성은 부룩의 영향력이 자신을 넘어 타인의 영혼에까지 미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능력을 통해 부룩은 궁코의 영혼을 잠식하던 이무의 정신을 강제로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조로의 가설은 능력이라 하기에는 애매하기에 실현 불가능할 확률도 있지만 부룩의 가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궁코를 구원하는 부룩의 모습은 후에 이무의 손에 떨어질 비비가 겪게 될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복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이무의 공격을 막는 부룩입니다. 부룩은 궁코의 몸을 숙주 삼아 현신한 이무와 직접 검을 섞은 최초의 밀짚 모자 일당이 되었습니다. 루피조차 아직 본체와 제대로 격돌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록이 이무의 권능에 맞서 싸우는 구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전율을 선사했죠. 이는 과거 사왕 빅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가씨라 부르며 대적했던 부록 특유의 강인한 담력과 강자에게 강한 강강량량 면모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나미를 향해 오고 있는 상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나미 일행은 부록의 활약으로 궁코의 화살표에서 빠져나왔지만 로빈은 소머즈의 능력에 묶여있어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엘바프의 새로운 강자인 소머즈와 상디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첫 등장부터 소머즈는 여성과 사랑에 대해 상디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지극히 왜곡되고 파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엘바프의 칼을 꽂는 킬링엄이 만들어낸 파괴의 신 니카입니다. 엘바프를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에는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73화에서 킬링엄이 소환한 니카가 검을 엘바프에 꽂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 엘바프에 칼을 꽂아 넣은 실체 역시 태양의 신 니카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루피의 니카는 자유롭게 춤추며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지만 실제 엘바프 전사들이 대대로 전승해온 전설 속의 니카는 검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죠. 정말 엘바프에 칼을 꽂은 자의 정체는 니카일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서쪽 마을로 달려가는 안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에서 서쪽 마을로 향하는 안주의 움직임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작전의 성패를 위한 배신자의 행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안주가 보여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녀가 신의 기사단과 내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포착됩니다. 안주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공포를 종이에 옮긴 바로 그날 신의 기사단이 나타나 그 공포를 실체하여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안주가 신의 기사단의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능력이 발휘되기 최적의 조건을 아이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조성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안주의 이름은 영어로 ANGE인데 그리스어에서 천사를 뜻하는 단어는 실제로 ANGE로 쓰입니다. 즉 원피스의 유일신을 자처하는 이무, 그리고 그를 수호하는 신의 기사단, 그리고 안주라는 이름은 그녀가 바로 이무의 명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신의 메신저임을 암시하는 오다슴의 장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현재 전장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로가 악마화된 거병 해적단을 제압했고 부록이 궁코의 기억을 되살리며 이무의 지배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배신자 안주는 전황을 뒤집을 최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녀가 숨겨둔 진짜 능력이나 이무로부터 받은 마지막 밀명이 발동된다면 엘바프의 비극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